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여수시에서는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는 주민 중심의 복지 공동체인 마을복지계획단을 발족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행정의 힘만으론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주민 스스로 복지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는 마을 복지계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6일 주민주도의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시범동으로 선정된 국동에서 마을 복지계획단 발대식과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 마을복지계획의 의의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마을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끌어내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다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의 힘이 전적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파악한다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도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운동으로 국동과 문수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동을 먼저 발대식을 하게 된 이유는 국동이 그동안에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여수시 저희 시정 활동에 가장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데 의의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마을 복지계획단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우리 동네 알아보기, 문제 파악과 해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 제1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국동은 올해 12월 말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지역 주민 욕구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실행 방법을 담은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웃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 마을의 복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업단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버팀목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4일 광양 옥곡면의 급경사지 위험지구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광양 옥곡면 신금리 현장은 지난 2009년과 2018년 급경사지가 붕괴돼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2019년 5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둘러본 후 태풍으로 집안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가을 장마까지 시작됐다며 과할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고 재산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5일 LH와 순천 조국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 사업은 조국동 204-2번지 1원 3,118제곱미터 부지에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아파트 약 14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2022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해 오는 2023년 12월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사업 부지 확보, 주택 건설 인허가 등을 지원하게 되고 LH는 설계 시공, 주택 공급과 운영 등 역할을 분담하게 되며, 순천시는 행복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와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5일 사람과 공존하는 여수항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문가 100인 시민추진위원회 임원진 등 20여 명이 현장 참여해
시 공식 채널 여수 이야기를 통해 전 시민에게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여수항 미래 100년 비전을 모색하고 여수항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 과제들이 제시됐으며 여수시는 여수항이 1923년 4월 1일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돼 무역항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지난 100년 회고와 미래 100년 비전 수립을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수의 마지막 남은 SOC로 불려온 여수남해 해저 터널이 결국 국가 계획으로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5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도, 국지도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국도 77호선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사업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결국 국가계획으로 해저터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수와 남해 사이에는 지난 1998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두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한려대교 건설 계획을 세운 이후 23년 만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여수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은 번번이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좌절됐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좌절이 됐었죠. 실제로 2002년과 2005년, 2011년, 2015년 등 4차례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좌절됐지만 수년 전부터 경제성만을 강조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제도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일부 보완책이 마련되면서 이번 예타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또 그동안 연육교 방식에서 사업비가 절반가량 줄어든 해저터널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부를 설득하는데 한 몫을 해 예타를 통과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될 여수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여수시 상암동에서 남해군 서면을 잇는 공사로 해저터널 구간만 4.2km에 달하고 육상부의 터널은 1.73km 그리고 진입도로 1.37km 등 총 7.3km를 연결하게 되며 총 6,3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오는 2027년 목표대로 개통되면 남해안 해안을 따라 동서방향 광역 교통망이 형성되고 여수 남해 간에 1시간 20분에 달하던 이동시간이 단 10분으로 단축됩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남해안 관광산업에 혁신을 불러오고 영호남의 물류와 산업 기반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공동생활권의 확대로 남해안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바닷길과 함께 개막될 남해안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최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광양항 특정 해역 안에서 암초 제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암초 발파와 관련돼 적용된 특허 기술을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항 특정 해역 내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해 암초를 제거하고 준설하는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이 사업의 핵심인 암초 발파와 관련해 적용된 특허 기술을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으로 진입하는 관문은 광양항 특정 해역으로 이 해역은 연간 5만 2천여 척의
대형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데다 선박 대형화 추세 속에서 원활한 선박 운항을 위해 22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썰물 때면 수중 암초가 해상으로 드러날 정도로 수심이 낮아져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해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중 안반 발파와 준설을 위한 공사업체를 선정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은 현재 1년여가 돼 가도록 공정률은 15%에 그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내 일부에서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양항 공사에 적용된 발파 특허 공법은 기존 암초 제거 발파를 위해 잠수부들이 직접 수중에서 화약을 투입할 구멍을 암초에 뚫고 화약을 장약하는 것에 비해 잠수부가 투입되지 않은 해상에 바지선을 띄우고 그 위에서 천공기를 이용해 암초에 천공해서 폭약을 설치 후 발파하는 공법이지만 공사 시공업체가 적용한 수중 안반 발파 특허가 실질적으로 시행 검증도 제대로 안 된 특허에서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공사와 함께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 공법으로는 공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전문가들의 견해도 부산, 신항, 토도에서 한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 공법의 특허권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 측은 현재 이 적용된 발파 특허가 검증된 특허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 측은 오는 2024년 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정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시험 발파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업계 내 이권 다툼에서 시작된 논란으로 보면서도 해양수산청의 감리단 의견을 수렴해가며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비 800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 제거와 준설공사가 공사의 발파 특허 공법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경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까지 시작돼 특허 검증 여부 등 업계 내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모나리자의 미소를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움직여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진 그림을 보며 모나리자 그림에 숨겨진 황금 비율을 이해하게 됩니다. 채소가 담긴 정물화를 거꾸로 돌리자 사람 얼굴 모양으로 나타나고 두 가지 색이 섞인 원을 돌리자 한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더해줍니다. 지난 20일부터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는 명화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명화 속 과학체험전을 주제로 전묘법, 원근법, 프랙털 이론 등으로 구성된 총 56점의 작품을 직접 만지고 돌리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명화 속 과학체험전은 2021년 전시공과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수준 높은 전시 프로그램을 지역민에게 시각예술 분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들에게 명화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의 비밀을 발견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린이들에게 노래와 몰입 그리고
상상력이 함께 즐거움을 주는 명화 속 과학 체험전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관람료는 무료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동시 관람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되고 전시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시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 영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단순히 작품을 감상만 하는 전시가 아닌 체험을 통해 입체적으로 과학적인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위원들에게 농어촌의 어려움을 알리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특히 선물 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되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선물 가격 상향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향후 반영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국내 학술 행사 위주의 마이스 업계 구조를 국제회의 유치로 재편성하고 코로나 시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25일 시장실에서 재단법인 전남관광재단과 글로벌 마이스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여수시는 전남관광재단이 보유한 해외 마이스 마케팅 전담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회의와 해외 기업 행사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며 또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과 홍보 마케팅, 마이스 행사 유치, 마이스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첫날인 지난 24일 지급률 33%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그리고 옥곡면에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면 지역은 마을회관 등의 순회 배부와 신청 요일제 실시로 긴급재난생활비 신청인들의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 보훈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7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유복자가 여수시 국군묘지를 찾아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득천 장병의 아들은 아버지의 묘를 찾기 위해 어머니 생전에 여수에 내려와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며 이렇게 찾게 돼 꿈만 같다며 내일이 제 생일인데 아버지를 만나게 된 오늘이 태어나서 가장 의미 있는 생일 선물이라고 여수시 보훈단체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